네, 박병찬의 부자병법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100점 100승을 위해서 좋은 정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은 내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손자를 말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지는 전쟁을 치러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 손자병법에 나는 말하는 7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7가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느 임금이 더 그 통솔력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장수가 더 강한지, 기상이나 지리는 어느 쪽을 더 유리하게 가리키는지, 또 법적으로 얼마나 좀 단호하게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단결은 어떤지, 병사의 능력은 어떻고, 상벌 제도는 어떠한지, 뭐 이렇게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어느 곳이 이길 건지, 어느 팀이 이길 건지를 이제 알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자병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7가지 기준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해 봤는데, 먼저 교통, 교육, 편의시설, 녹지, 개발 호재와 일자리, 수급은 이제 수요 공급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격, 이렇게 이 외에도 우열을 나누는 키워드는 많이 있습니다만 꼭 반드시 우리가 A라는 부동산 또는 B라는 부동산 우리가 놓고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뭘 사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이 7가지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은요. 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규 교통 호재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너무 없다. 예를 들면 요새 뭐 GTX 있지 않습니까? GTX. 내가 GTX 노선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GTX 예정 역사를 뭐 5가지도 될 수가 없다. 위치를 모른다. 이거는 사실 이 부동산을 지금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너무 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GTX를 비롯해서 요새 뭐 신안산선, 그리고 뭐 8호선 연장, 4호선 연장 뭐 많습니다. 7호선 연장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급행 또는 주요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신규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두는 자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있고 지금 지하철이 없는데 새롭게 지하철이 개통되는 자리, 지금 지하철이 없지만 이게 지역적인 입지의 우열이 바뀌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규 교통 호재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은 단순히 학교 이런 우리 그런 뭐 정규 교육뿐만이 아니라 요새 뜨고 있는 학세권이란 말처럼 학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수요의 어떤 그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학원가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사교육의 열풍을 잠재우고 싶은 게 정부의 어떤 의도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요의 어떤 움직임은 이런 사교육 쪽으로 반응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어떤 상권이 있다면은 이 상권이라는 게 정말 주거지와 붙어 있어야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강남에서 상권이 제일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강남역 쪽의 집값과 상권이 좀 부족한 개포동 쪽의 집값을 비교해 본다면은 대략 상권이 부족하고 여기 좀 불편한 이런 개포동일 때 집값이 훨씬 더 비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보는 부동산의 상품이 주거용 부동산, 즉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에 속한다라면은 구태여 꼭 편의시설과 상권이 근접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좀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요새 녹지는 숲세권이란 말, 이 교통과 녹지가 만났을 때 우리가 숲세권이란 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있고 녹지가 있으면 숲세권이다. 자, 이런 숲세권을 띠는 자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숲세권의 기능을 띠는 이런 자리들 중에서 도심권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자리들이 있고 또 부도심이지만 용산권에도 이런 자리들이 있고요. 다양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녹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그 부촌,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지역의 성격을 띠는 자리일수록 이 교통 여건이 필수인 게 아니라 이 녹지 여건이 필수로 띄더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3호선 압구정역이 생겨서 부촌이 된 게 아니라 압구정동은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어떤 특유의 녹지 여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부촌 서열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능적으로 서열이 높은 자리일수록 이 녹지 여건은 필히 띄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발 호재가 많을수록 좋겠죠. 개발 호재가 많다는 말은 서울시나 정부의 어떤 예산 투입이 특정 지역에 몰아서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개발이 또 뭐예요? 일자리와 연동되는 개발이라면은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리들, 주목할 자리들 중에서는 저는 동부권 지역에도 있고 서남부 지역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장 인기를 끌 만한 이슈몰이할 만한 자리는 동부권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서울의 동쪽의 북쪽, 동부권 자리들도 좀 역세권 중심으로 여러분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은 뭐냐?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적을수록 집값은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요에서 조금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수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요는 실수요, 두 번째 수요는 가수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는 말 그대로 내가 실거주할 집을 찾는 분들, 또 가수요는 말 그대로 투자 수요거든요. 이건 또 내가 묻어놓겠다. 근데 이 두 가지 수요 중에서 좀 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은 실수요보다는 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가수요 유입이 많은 자리가 사실 좀 많이 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 즉 내가 실수요인지 가수요인지를 잘 따져보시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실수요보다는 가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인데요. 자, 이 가격에서는 요새 보시면은 20평대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고 또 40평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가 상당히 저렴한 이런 자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매수해도 된다. 또 대형 아파트가 겨울잠에서 깼다. 이런 강의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대형이 도망간 곳도 있고 대형 아파트가 아직 가격적으로 도망치지 않은 저평가 지역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꼭 보실 때 가격의 적정의 어떤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면적별로 함께 보시면은 좋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자병법에 이은 부자병법 우열을 나누는 7가지 기준 봤는데요. 요 외에도 중요한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요 7가지 기준에 대해서 항상 기준을 잡고 비교의 척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